평생 매일 씻어왔는데 왜 갑자기 발에서 고약한 냄새가 날까요? 왜 사타구니가 가렵고 귀 뒤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할까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놓치고 있는 단 세 군데 때문에 피부 속 세균이 100배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200명의 피부를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서 검출된 세균 수치 젊은 사람의 무려 87배. 사타구니 부위 곰팡이균 3명 중 2명이 감염 상태. 배꼽 안쪽에서 발견된 세균 종류 평균 67종.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이 세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50대가 넘어가면 피부 면역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똑같은 세균이 몸에 붙어도 젊었을 때는 하루 만에 사라졌지만 지금은 일주일, 한 달, 1년씩 피부에 살면서 번식합니다. 그 결과는 무좀, 습진, 염증, 악취, 그리고 가족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냄새. 손주가 할아버지 품을 피하는 이유, 배우자가 살짝 고개를 돌리는 이유, 친구들이 옆자리를 피하는 이유, 본인만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0분 동안 알려드릴 세 부위, 발과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피부 접힌 부위, 배꼽, 귀 뒤, 목 뒤. 이 세 부위만 제대로 씻어도 3일 만에 냄새가 사라집니다. 일주일이면 가려움이 멈춥니다. 한 달 후에는 피부가 10년 젊어 보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을까요? 첫째, 몰랐습니다. 평생 그렇게 씻어왔으니까요. 둘째, 귀찮습니다. 그냥 물 흘려보내면 되지 않나? 셋째, 부끄럽습니다. 특히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신경 쓰기가 민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피부 속에서 세균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TV 보는 동안에도, 이 영상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춰야 합니다. 오늘 당장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냄새 없는 삶, 가려움 없는 밤, 자신감 있는 외출, 손주를 마음껏 안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과 가까이 앉아도 편안한 일상, 모두 가능합니다. 단 지금부터 30분,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목욕할 때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그것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30년이 달라지는 시작.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상황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70대 초반의 김영수 씨.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신발을 벗으면 냄새가 나는 게 신경 쓰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럴까요? 처음엔 양말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양말을 사고 신발도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발냄새 나요. 그 순간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양말도 신발도 아니었다는 걸. 발 자체를 제대로 씻지 않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65세 박순희 씨. 최근 사타구니 부위가 자꾸 가렵습니다. 처음엔 속옷 문제인 줄 알았어요. 면 속옷으로 바꿔보고 세제도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다가 무의식 중에 긁어서 상처가 나기도 했어요. 피부과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목욕하실 때 사타구니 부위를 어떻게 씻으세요? 박순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로 헹구는 정도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나이 드시면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이런 일들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하지 않으신가요? 귀 뒤에서 나는 냄새, 배꼽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 겨드랑이가 가렵고 따가운 느낌, 발가락 사이가 헐어서 신발 신기가 불편한 경우. 이 모든 증상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제대로 씻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까요? 왜 나이가 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첫 번째,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튼튼했습니다. 외부 세균이 침투해도 쉽게 막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이 장벽이 얇아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기 쉽고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씻어도 예전만큼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피지샘과 땀샘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피지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천연 보호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죠. 동시에 땀도 덜 나게 됩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땀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땀이 덜 나면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냄새와 염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피부는 혈액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피부세포가 빠르게 재생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발끝, 손끝 같은 말단 부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 피부가 거칠어지고 각질이 두꺼워집니다. 상처가 생겨도 잘 아물지 않습니다. 네 번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에 세균이 묻어도 금방 제거됐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빠르게 대응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면역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세균이 번식할 시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도 시니어 세대는 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무좀, 습진, 염증. 이런 질환들이 생기기 쉬운 이유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의 목욕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됩니다. 피부가 변했으니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세균이 잘 번식하는 특정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그렇다면 그 부위들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위, 발과 발가락 사이. 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하고 걷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할 때 발을 어떻게 씻으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대충 문지르고 끝. 발가락 사이는요? 물이 흘러가니까 씻어지겠지. 아닙니다. 발가락 사이는 물만으로는 절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따뜻하고 좁습니다.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특히 무좀균. 무좀균은 습기를 좋아합니다. 발을 씻고 나서도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그곳에서 계속 자랍니다. 처음에는 가려움만 느껴집니다. 좀 가렵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납니다. 벗겨지고 갈라지고 냄새가 납니다. 심하면 발톱까지 침범합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하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무좀뿐만이 아닙니다. 발에는 각질도 쌓입니다. 특히 발뒤꿈치, 발바닥 앞쪽. 각질은 죽은 피부세포가 쌓인 것입니다. 두꺼운 각질은 갈라지기 쉽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감염이 되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통증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발은 그냥 몸의 일부 아닌가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아닙니다. 발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발이 아프면 걷지 못합니다. 걷지 못하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골절.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낙상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발 관리는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 발을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누를 사용하세요.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누는 세균과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자극이 적은 중성 비누가 좋습니다. 둘째, 발가락을 하나하나 벌려서 씻으세요. 손가락을 넣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문질러야 합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30초면 충분합니다. 셋째, 발 뒤꿈치와 발바닥을 부드러운 솔로 문지르세요. 각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너무 세게 하면 피부가 상하니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하세요. 넷째, 헹굴 때도 꼼꼼하게. 비누 성분이 남아있으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발가락 사이, 발톱 주변까지 깨끗이 헹구세요.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건조입니다. 씻고 나서 수건으로 꼼꼼히 닦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 물기가 남아있으면 무좀균이 좋아합니다. 발가락 사이를 수건으로 하나씩 닦아주세요. 여섯째, 보습. 발을 완전히 말린 후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특히 발뒤꿈치, 발바닥. 건조한 피부는 갈라지기 쉬우니까요. 일곱째, 발톱 관리. 발톱은 일자로 자르세요. 둥글게 자르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내성 발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톱이 너무 길면 신발 속에서 압박을 받아 변형됩니다. 너무 짧으면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적당한 길이를 유지하세요. 이 7가지만 지켜도 발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냄새가 줄어들고 가려움이 사라지고 걷는 게 편해집니다. 발이 건강하면 매일 산책할 수 있습니다. 산책은 심장 건강, 혈압 조절, 정신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발 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삶의 질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부위, 사타구니, 겨드랑이, 피부 접힌 부위. 다음은 사타구니와 겨드랑이입니다. 이 부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피부가 접혀 있습니다. 둘째, 체온이 높습니다. 셋째, 땀이 많이 납니다. 넷째, 통풍이 안 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습하고 따뜻하고 영양 분담, 피지 풍부하니까요. 세균은 68시간이면 2배로 늘어납니다. 하루만 제대로 씻지 않아도 세균 수가 수십 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냄새, 가려움, 발진, 습진, 특히 사타구니는 민감한 부위입니다. 피부가 얇고 점막과 가깝습니다. 감염이 되면 다른 부위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걸을 때마다 쓸리고 앉아 있어도 불편합니다. 밤에 자다가 가려워서 깨기도 합니다.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움직일 때마다 피부가 마찰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대충 씻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부끄럽습니다.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어릴 때부터 숨겨야 하는 곳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욕할 때도 빨리 대충 넘어갑니다. 둘째, 자극이 걱정됩니다. 너무 세게 씻으면 피부가 상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극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씻으면 안 됩니다. 셋째, 습관이 없습니다. 평생 그냥 물로만 헹궈왔으니 이제 와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피부가 변했으니 관리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첫째, 저자극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는 pH가 높아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pH 5.5 정도의 약산성 세정제가 좋습니다. 둘째, 손으로 부드럽게 씻으세요. 타월이나 때밀이 수건은 너무 자극적입니다. 손에 세정제를 묻혀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씻으세요. 셋째, 구석구석 씻으세요. 사타구니는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주름 부분까지 꼼꼼히, 겨드랑이는 팔을 들어 올려서 안쪽 주름까지 깨끗이, 배 아래 접힌 부위, 가슴 아래 접힌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충분히 헹구세요. 세정제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특히 피부 접힌 부분에 거품이 남기 쉬우니 꼼꼼히 헹궈야 합니다. 다섯째, 완전히 말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씻고 나서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세균이 다시 번식합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흡수하세요.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누르듯이, 그리고 잠깐 선풍기 바람을 쐬거나 자연 건조 시간을 가지세요. 완전히 마른 후에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섯째, 파우더 사용 시 주의하세요. 베이비 파우더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습기를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주니까요. 하지만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량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세요. 민감한 부위에는 무향 제품이 안전합니다. 일곱째, 속옷 선택. 면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통기성이 좋고 땀을 흡수하니까요. 합성 섬유는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세요. 피부끼리 계속 마찰되면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면 하루 종일 상쾌합니다. 냄새 걱정이 없어지고 가려움이 사라집니다. 피부가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합니다. 외출할 때 자신감도 생깁니다. 세 번째 부위, 배꼽, 귀 뒤, 목 뒤 사각지대. 마지막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제대로 씻지 않는 부위들입니다. 배꼽, 귀 뒤, 목 뒤. 이 부위들의 공통점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신경을 안 씁니다. 하지만 세균은 보이지 않는 곳을 더 좋아합니다. 먼저 배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배꼽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쪽은 잘 씻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지, 땀, 각질, 먼지가 쌓입니다. 이게 뭉쳐서 배꼽대가 됩니다. 냄새가 나고 딱딱하게 굳습니다. 심하면 배꼽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걸 배꼽 염증, 의학 용어로 재염이라고 합니다. 배꼽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배꼽을 건드리면 배가 아프다는 건 너무 세게 파냈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드럽게 관리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안 씻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다음은 귀 뒤. 귀 뒤는 피지샘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먼지, 각질이 섞이면 덩어리가 됩니다. 냄새도 납니다. 본인은 못 느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느낍니다. 특히 안경을 쓰는 분들. 안경 다리가 귀 뒤를 계속 눌러서 피지가 더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목 뒤. 특히 목덜미 주름 부분. 머리카락이 닿는 부분이라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샴푸 거품도 잘 안 씻겨집니다. 여기도 피지와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뾰루지가 생기고 가렵고 냄새가 납니다. 그럼 이 부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배꼽 관리법. 일주일에 23번 정도 씻으세요. 면봉에 베이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묻힙니다.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억지로 파내지 마세요. 오일이 때를 불려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닦은 후에는 깨끗한 물로 헹구고 완전히 말리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귀 뒤 관리. 매일 씻으세요.
샤워할 때 귀 뒤를 손으로 문지르세요. 비누를 사용해도 됩니다. 귀 접힌 부분, 귀 뒤 주름까지 꼼꼼히. 안경 쓰는 분들은 안경 다리도 자주 닦으세요. 안경에 묻은 피지가 다시 귀에 묻습니다. 목 뒤 관리법. 샴푸할 때 목 뒤까지 거품이 흘러갑니다. 헹굴 때 목 뒤를 손으로 문질러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목덜미 주름 부분도 꼼꼼히. 그리고 목 뒤도 보습이 필요합니다. 씻고 나서 로션을 바르면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이 세 부위는 작은 부위지만 관리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냄새가 사라지고 피부 트러블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깨끗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부위별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매일 목욕할 때 하나씩 체크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1. 미지근한 물 사용. 왜 필요한가? 뜨거운 물은 피부 유분을 빼앗아 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집니다. 어떻게 실천하는가?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 38 내지 40도가 적당합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가려움증이 줄어듭니다. 체크리스트 2. 발가락 사이 꼼꼼히 씻기. 왜 필요한가? 무좀균 예방, 냄새 제거, 피부 감염 방지. 어떻게 실천하는가? 손가락으로 발가락을 하나씩 벌려서 비누칠하고 헹구기.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발냄새 감소, 가려움 사라짐, 피부 청결. 체크리스트 3. 사타구니와 겨드랑이 부드럽게 세척. 왜 필요한가? 세균 번식 억제, 냄새 예방, 습진 방지. 어떻게 실천하는가? 약산성 세정제로 손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씻기.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루 종일 상쾌함 유지, 가려움 감소. 체크리스트 4. 완전 건조. 왜 필요한가? 물기는 세균의 온상. 특히 접힌 부위. 어떻게 실천하는가?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 제거. 접힌 부위는 수건을 넣어서 닦기.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무좀, 습진 예방. 피부 트러블 감소. 체크리스트 5. 배꼽, 귀 뒤, 목 뒤 잊지 않기. 왜 필요한가? 사각지대 관리로 완벽한 청결 유지. 어떻게 실천하는가? 주 2 내지 3회 배꼽 면봉 청소. 매일 귀 뒤와 목 뒤 비누칠.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냄새 제거, 염증 예방. 체크리스트 6. 각질 관리. 왜 필요한가? 각질은 세균의 먹이. 제거하면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어떻게 실천하는가? 일주일에 2회 정도 부드러운 때밀이 타월 사용. 발 뒤꿈치는 각질 제거 도구로 부드럽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고 보습제 흡수가 잘 됩니다. 체크리스트 7. 보습. 왜 필요한가? 시니어 피부는 건조합니다. 보습은 필수. 어떻게 실천하는가?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 바르기. 발, 팔꿈치, 무릎, 정강이 등 건조한 부위 집중 관리.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가려움증이 사라집니다. 체크리스트 8. 짧은 목욕 시간. 왜 필요한가? 너무 오래 물에 있으면 피부가 불어서 장벽이 약해집니다. 어떻게 실천하는가? 샤워는 10 내지 15분 이내. 목욕은 15 내지 20분 이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피부 장벽 보호, 건조 예방. 체크리스트 9. 저자극 제품 사용. 왜 필요한가? 시니어 피부는 민감합니다. 자극적인 성분은 피해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하는가? 무향, 무색소, pH 약산성 제품 선택. 성분표 확인해서 알코올, 파라벤 등 피하기.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피부 자극 감소, 트러블 예방.
체크리스트 10수건과 도구 청결 유지. 왜 필요한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더러운 수건으로 닦으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는가? 수건은 사용 후 완전히 말리고 일주일에 2 내지 3회 세탁. 때밀이 수건, 샤워볼은 한 달에 한 번 교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재감염 방지, 위생 상태 유지. 이 10가지 체크리스트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가 직접 증명해 줄 겁니다. 달라진 걸? 그럼 실제로 이렇게 관리하면 언제부터 변화가 느껴질까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말씀드릴게요. 3일 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냄새입니다. 발냄새가 줄어듭니다. 사타구니, 겨드랑이 냄새도 약해집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알아챕니다. 그리고 가려움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긁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일주일 후. 피부톤이 조금 밝아집니다. 각질이 제거되면서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집니다. 특히 발뒤꿈치, 팔꿈치 같은 부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집니다. 가려움은 거의 사라집니다. 발가락 사이 무좀 증상도 호전됩니다. 단, 심한 무좀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2주일 후. 피부 결이 달라집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건조했던 부위가 촉촉해집니다. 발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걸을 때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신발을 신어도 발이 편안합니다. 한 개월 후. 피부 자체가 건강해집니다. 탄력이 생기고 윤기가 납니다. 작은 상처가 생겨도 빨리 아뭅니다. 피부 트러블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뾰루지, 습진, 발진 같은 게 거의 안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느낍니다. 내 몸이 깨끗하다. 이 느낌이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외출할 때 당당해집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앉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깨끗해진 게 아니라 건강해진 겁니다. 아침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루틴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 시작 1분. 얼굴, 목, 겨드랑이를 저자극 세정제로 씻기 2분. 사타구니 부위 간단히 씻기 1분. 발과 발가락 사이 비누칠하고 헹구기 2분. 전체 헹구기 2분. 수건으로 물기 제거, 특히 발가락 사이와 접힌 부위 2분. 보습제 바르기 얼굴, 팔, 다리 1분. 총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이렇게만 해도 하루 종일 상쾌합니다. 저녁 루틴 완전 세척 버전 약 20분. 저녁은 하루의 피로와 노폐물을 모두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몸 전체 적시기 1분. 머리 감기 3분. 샴푸 거품이 목 뒤까지 흘러가도록. 헹굴 때 목 뒤 꼼꼼히 씻기. 얼굴과 목 세척 2분. 귀 뒤도 잊지 말고. 상체 씻기 3분. 겨드랑이, 가슴 아래 접힌 부위. 배, 배꼽 주변. 하체 씻기 3분.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무릎, 정강이. 발 집중 관리 3분. 발가락 사이 하나씩. 발 뒤꿈치 각질 부드럽게 문지르기. 발톱 주변 깨끗이. 전체 헹구기 2분. 비누 성분 완전히 제거. 물기 제거 3분. 수건으로 꼼꼼히. 특히 발가락, 사타구니, 겨드랑이. 보습 2분. 발, 다리, 팔, 몸통. 특히 건조한 부위는 듬뿍. 총 20분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에 3 내지 4회 정도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계절별 조정. 여름. 하루 2회 샤워 가능. 아침 간단, 저녁 꼼꼼. 땀이 많으니 사타구니, 겨드랑이 더 자주. 파우더 활용 소량. 통풍 중요. 샤워 후 선풍기 바람. 겨울. 하루 1회로 줄이기. 피부 건조 방지.
물 온도 조금 더 따뜻하게 하지만 뜨겁지 않게. 보습 2배로 늘리기. 가습기 사용. 수건과 도구 관리법. 수건. 사용 후 넓게 펴서 말리기. 습한 욕실에 두지 말고 바람 통하는 곳에. 일주일에 2 내지 3회 세탁. 개인 수건 따로 사용. 샤워볼. 사용 후 물기 완전히 털기. 햇볕에 말리기 세균 제거. 한 달에 한 번 교체. 때밀이 타월. 일주일에 한 번 세탁. 너무 거칠면 교체. 비누. 물기 빠지는 비누 받침 사용. 눅눅하면 세균 번식. 욕실 안전 팁. 미끄럼 방지.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바닥에 물기 제거. 손잡이. 욕조 샤워 부스에 손잡이 설치. 일어설 때 잡을 수 있도록. 환기. 샤워 중, 샤워 후 환풍기 돌리기. 습기 제거로 곰팡이 방지. 조명. 밝은 조명으로 잘 보이게. 어두우면 놓치는 부위 생김. 이 루틴들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따라해 보세요.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목욕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런 걸 왜 이렇게 길게 말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매일 하는 목욕. 그걸 조금만 다르게 하면 여러분의 피부가 달라집니다. 피부가 달라지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기분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발이 건강하면 매일 산책할 수 있습니다. 산책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피부가 깨끗하면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게 편안합니다. 손주를 안을 때, 친구를 만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냄새 걱정, 가려움 걱정 없이 매일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목욕할 때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발가락 사이를 손으로 씻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내일은 귀 뒤를 씻어보세요. 모레는 사타구니를 조금 더 꼼꼼히 씻어보세요.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게 가장 오래 지속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돌봐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단지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 조금의 관심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10년보다 산책하는 10년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만드는 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스스로를 느껴보세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시니어의 피부를 급속도로 늙게 하는 목욕 습관 7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고 계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저녁 목욕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